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교재가 총 3권입니다. 중간고사 때 3권, 기말고사 때 2권이 추가돼서 총 3권. 알았죠? 자,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교재가 이렇게 총 3권이죠. 마플 시너지 포함해서. 자, 요 자체 교재 2권은 일단은 클리닉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클리닉 동안에 얘를 먼저 쓰진 않아. 그래서 얘는 받아갔지. 오늘 아까 오자마자 받았지. 요 교재는 일단 집에 모셔다 두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중간중간에 가지고 오라고 할 때도 있을 수도 있다. 수업과 클리닉을 같이 병행하는 교재라 보면 돼. 알았죠? 그래서 수업 때도 우리가 진도 나가는 속도에 따라서 좀 빨리 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얘를 좀 바로 좀 빨리 시작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얘는 좀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클리닉은 요 교재, 블루 교재를 시작을 하고, 요 교재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예전에 이제 시험 대비용 교재로 사용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따로 있었고 시험 대비 교재 따로 있었고 마플 시너지 따로 있었고 뭐 다 따로 있었지 예전에는 내가 할 때는. 근데 이제 그 시험지로 테스트를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 다 잃어버리고 찢어가요. 맞죠?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집에 가기 전에 꼭 이제 쓰레기통 뒤져보면 꼭 한두 개씩 나와. 이름 없어서 찾지도 못하겠던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교재화해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 2회로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 1회 하는 반이거든. 그래서 살짝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요 교재를 일단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매번 풀고 풀이하고, 클리닉은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스스로 틀린 거, 뭐 예를 들어 계산 실수로 틀린 것들은 질문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스스로 틀린 거 먼저 확인한 다음 빠르게, 그러고 나서 모르겠는 문제들이나 이런 거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조교쌤한테 열심히 질문을 하세요. 알았죠? 조교쌤 수학 잘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날 클리닉 날 해야 되는 양을 풀이까지 싹 다 끝내는 거야.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라는 건 아니야. 못 풀었던 건 당연히 질문해야지. 근데 풀었던 거 중에 내가 틀린 거는 실수는 아닌가? 다시 한번 보고 아 이거 실수네. 그럼 체크해서 넘어가고 걔네들은. 근데 다시 풀었는데도 답이 안 나와. 계속 똑같은 답이 나와. 그러면은 혹시나 뭐 문제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래 붙잡지는 말고, 또는 내가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역시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조교쌤한테 바로바로 질문해서 그날 다 처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게 클리닉. 그리고 수업용 교재는 마플. 근데 마플 시너지가 첫 단어는 좀 양이 많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 자체가 첫 단어뿐만 아니라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센이랑 양이 비슷한데 센은 사실 A 단계들이 모여 있어서 A 단계 보통 건너뛰거든. 그 A 단계만 해도 뭐 한 단원에만 30개, 40개씩 돼. 그걸 다 빼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사실 마플 시너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너희가 방학 때 또 오렌지 교재라던가 아니면 뭐 방학 때 혹시 무슨 교재를 공부하다 왔어? 수학상? 최근에 한 거. 센. 그거에 비해서 양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난이도도 좀 많이 높고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너희들이 숙제를 진짜 방학 때도 그랬지만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수 1반이니까 수요일 날 오늘 나간 숙제 일요일 날 해오기 위해서 일요일 날 아침에 본다던가, 일요일 우리 아침 수업이니까 안 되겠구나. 토요일 날 밤에 본다던가. 그러면은 너네 다 못할 가능성이 높아. 양 많아. 알았죠? 그래서 오늘 숙제가 나가면은 오늘 숙제는 웬만하면은 가장 베스트는 뭐 목요일 금요일 날. 방학 때 성우랑 명우는 한 번씩 들었지. 방학 시작 끝나고 나서 개학하면서 이제 모든 반들이 모든 과목들이 숙제가 리뉴얼 됐잖아. 지금 이 리셋된 상황에서 생활 패턴을 맞춰. 그날 나간 숙제 그날 웬만하면 끝내거나 다음 날까지는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막 일요일 날 전에 토요일 날 숙제 하라고 했는데 왜 다 못했어? 이러면은 저녁에 숙제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금요일은 뭐 했어? 금요일은 영어 숙제했죠. 목요일은 뭐 했어? 지금 국어 숙제했죠. 뭐 이런 일들 없도록. 알았죠? 좀 미리미리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숙제 양이 조금 많아지니까 그거는 잘 참고해서 숙제 잘 해오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첫 단원이 내가 양이 좀 많을 거야 라고 했는데 첫 단원이 양이 많은 이유는 우리 오늘 다항식 연산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학 때 이미 수업을 했어. 센으로 했든 오렌지로 했든. 오렌지가 참고로 마플보다 어렵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렇죠? 어쨌든 마플이 이제 내신용에 딱 맞춰진 거라서 센은 센보다는 얘가 좀 어려울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림차순 정리를 몰라서 앉아있는 사람 아니잖아. 다항식 동류항 정리 몰라서 앉아있는 거 아니거든. 걔네들이 지금 내가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다. 의미 없지.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너희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녀석들 위주로만 좀 진행하고 바로 슉 건너뛸 겁니다. 알았죠? 월터반도 그렇게 했고 수열반도 그렇게 했고 화목반도 똑같이 비슷하게 진행할 거야. 화목반 좀 더 빠르기는 한데 아무튼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항식의 연산에서 어디를 진행할 거냐면 유형 2번으로 갑시다. 뭐예요? 유형 2번의 1은 다항식의 곱셈 정리,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 자, 요거 혹시 못 외운 거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좀 점검하세요. 자, 그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식들을 기억하세요라고는 안 합니다. 알고 계시지? 나랑 공부해본 사람들은 내 스타일을 알 거야. 나는 모든 공식, 모든 유형에서 설명하는 그 세부적인 공식들 하나하나까지 싹 다 외우라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외웠으면 땡큐기는 해. 문제는 뭐야? 까먹었을 때는 대비가 전혀 안 되거든.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필수적인 요소들을 외우며 너희들이 선택적으로 내가 외우지 말라는 것도 외운다면 그건 좋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불필요하게 외우는 시간을 투자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알았죠? 자, 어쨌든 1, 2, 3, 4번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중요하긴 한데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중등 과정이죠. 색깔 바꾸자. 1, 2, 3, 4번은 중등 과정입니다. 물론 중등 과정에서도 까먹을 수는 있으니 여기서 중요한 걸 골라보자라고 하면은 사실 1, 2번. 3, 4번은 그냥 전개인 거지 우리가 저걸 공식처럼 외워서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1, 2번 혹시 까먹었다면 기억하시는데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10번까지 공식이 바로 고등부에서 처음 나오는 공식인데 5번 안 외워도 되죠. 얘는 어떻게 보면 얘도 그냥 일단 기본적인 전개 또는 이미 너희들이 선행 한번 하고 왔으니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배웠다면 근각의 수의 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녀석이라서 이미 너네가 할 줄 알 겁니다. 오늘 문제 풀다 보면 한 개 정도는 등장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5번은 외우려고 시간 투자 안 해도 돼. 그럼 이제 6번부터는 중요한 공식 등장하죠. 항 3개짜리의 완전 제곱식, 항 2개짜리에 대한 3승 공식. 근데 6, 7번 공식은 2개 살짝 살 붙여 넣자. 7번의 첫 번째 A, B의 합의 전체 3승은 개수 1, 3, 3, 1 이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얘만 외우고 끝을 낼 게 아니라 3승 더하기 3승에다가 3AB를 더하고 A 플러스 B를 곱했다. 여기까지. 알았죠? 이 형태로 꼭 외워주시고요. 그럼 7번의 두 번째 공식도 외워야 되는데 참고로 이 녀석을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곱셈공식의 변형 때문에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따로 외우지 않으려면 곱셈공식 자체를 이렇게 외워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갖다가 전개하면 되거든요. 얘가 더 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밑에 건 사실 외우기 쉬워. 왜? 3승은 그대로 두고 그 외 나머지 녀석들은 플러스를 전부 다 마이너스로 싹 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형식 외우지 말라는 거야. 변형식은 막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난리 나거든. 그래서 그걸 외우지 말고 이 상태로 외워주세요. A 3승 앞에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알았음? 자, 8번 공식 중요하죠. 근데 8번이 중요한 이유는 곱셈 공식이 아닙니다. 성호야, 이 공식을 이거든 좌변과 변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그 공식은 무슨 공식으로 불러 우리가? 성호야? 이걸로 예를 들까? 합차를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하는 거 말고 제곱 빼기 제곱을 합차로 표현을 하는 거. 이걸 뭐라 불러? 인수분해지. 오 뭐야? 전개는 자식아 지금 이게 전개고 곱의 꼴을 합의 꼴로 싹 풀어준 거 그게 전개고 합의 꼴을 곱의 꼴로 묶어주는 그게 인수분해지. 좌변 우변 자리 바꾸는 그 공식은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맞죠? 자, 이 8번 공식은 인수분해 단원에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거예요. 8번 공식을 곱셈 공식에서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다음 9번 됐다 중요하죠. 외워야 되는 공식의 길이도 졸라게 길어요.
근데 오히려 너무 길다 보니 지 혼자 독특해가지고 이미 너희들이 잘 외우고 있을 거야. 근데 이 10번, 9번 공식은 얘를 자꾸 빠뜨리는 애들이 발생해. 너무 길다 보니까 쓰다가 지쳐가지고 여기서 툭,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어쨌든 외우시면 되고요. 10번 외우지 마세요.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10번은 혹시나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보더라도 못 풀어도 괜찮은. 물론 답을 못 쓰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오케이? 답을 쓰는 과정에서 공식처럼 못 외워도 괜찮아. 왜? 간다. 얘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전개하는 과정은 우리가 사실은 뭐로 접근해도 되잖아. 합차. 합차로 접근을 하지. 이걸 누가 공식으로 접근을 해? 알았죠? 두 번째. 그럼 거꾸로 가는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은요? 그때 가보면 알 거야. 자, 인수분해 단원의 공식을 이용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다음 인수분해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제가 저 10번 공식 얘가 보기 4번, 5번 이런 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외우라는 의미처럼 보일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어느 한 유형의 얘가 다시 등장을 할 거야. 그때는 문제집의 해설지, 교과서의 해설지를 봐. 학교쌤들의 풀이를 들어봐. 전부 다 나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고 푸냐면은 인수분해를 공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접근을 한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접근을 하지. 이걸 공식으로 접근 안 합니다. 그 누구도요. 그래서 개수가 살짝만 바뀌거나 조금만 뒤로 가더라도 너희들이 이거를 공식으로 안 한다고.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보기차식 하면 되거든. 지금 이것도 지금은 인수분해 아니니까 설명은 안 하지만 이걸 인수분해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접근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따로 외우라고 안 할게요. 알았음? 끝.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사실 몇 번, 몇 번, 몇 번. 크게 보면 6, 7, 8, 9.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6, 7, 9번. 저 세 개만 딱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외울 게 없음. 알았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다 공식 이용하는 전개이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 보니까 다들 잘 했더라고. 조금 아쉬운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는 너희들이 문제 푸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패스할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디로 갈 것이냐? 일단 유형 6번으로 먼저 갑니다. 유형 6번 이름 뭐라 돼 있어요? 뭐 제일 마지막에 곱셈공식의 변형이라 되어 있죠. 자,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나는 곱셈공식의 변형식 외우라고 합니까? 외우지 말라고 합니까? 외우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유형 6번에도 문제가 6개. 1, 2, 3, 4, 5, 6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유형 8번에 또 있죠. 공식 2개. 유형 9번에 또 있죠. 공식 2개. 유형 10번에 또 있죠. 공식 2개. 또 있나? 유형 11번에 또 있죠. 공식 1개. 이거 싹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변형식에서 외워야 되는 거는 무조건 딱 1개. 걔 하나만 외우고 그 외 나머지는 외워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기 들어봐요. 그러면 도대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 부르는 지금 유형 대충 보니까 한 5개, 6개 정도 있지. 이 대여섯 개의 유형들이 전부 다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있잖아. 외워서 접근하세요가 아니라 곱셈 공식의 구조를 파악을 해주세요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 하나만 갈게. 곱셈 공식에 어떤 어떤 공식이 있어? 제일 쉬운 거 완전 제곱식 할까?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은 뭐예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도 쓰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라고 써보자. 요 녀석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ab에 대한 합과 제곱의 합과 곱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만약에 세 녀석 중에서 두 개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구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주어진 녀석들과 구하고자 하는 녀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 한번 떠올려 볼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알았죠? 그때 너희들한테 곱셈 공식이 아니라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는 저 공식을 뭐로 만들어 놨냐면 이항을 시켜놨죠. 어떻게 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거는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이미 외웠을 거고 나도 외우려고 안 했지만 외워져 있지만 오케이? 이거는 진짜 시간 내서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 결국 곱셈공식 이거나 이거나 이항을 시키면 똑같잖아. 근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이항을 시켜놨을까? 이유는 딱 하나로 되겠죠. 왜? 결국은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 거의 대부분이 뭘 줄 거니까 합과 곱을 줄 거거든. 그러고 나서 제곱의 합을 물어볼 거거든. 너희들이 자주 만나는 문제가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를 만날 거라서 이항을 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에 a 플러스 b를 구해봐. 제곱 더하기 제곱, 이거는 똑같잖아. a 플러스 b를 줄게. 제곱 더하기 제곱도 줄게. a 곱하기 b를 구해봐. 이런 문제가 성립 안 하니? 하잖아. 결국 우리는 물어보는 놈과 주어져 있는 놈으로 이루어진 곱셈공식을 떠올려보면 결국 얘잖아. 맞지? 그럼 그때는 또 2ab 는으로 해서 또 외울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왜 외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변형식에 있는 거는 구조만 기억을 해두란 얘기지. 곱셈공식을 바라볼 때.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곱셈공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합과 제곱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차와 제곱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2번은 제곱의 차와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저 중에서 두 개가 주어지고 한 개가 물어보는 거일 때 그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딱 이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다음. 근데 곱셈공식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몇 번에 있냐면 유형 8번이었나? 9번이다. 유형 9번에 있는 공식은 하나는 외워줘야 됩니다. 유형 9번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만 쓸게요. 두 개인데 이거요. 이거는 외워보세요. 만드는 과정도 기억하시고 만든 후에 결과도 기억하시고 하자. 얘는 어떻게 한다? 만드는 과정 앞에다가 내 맘대로 2분의 1 곱합니다. 그럼 저 식과 다르죠? 맞죠? 그러면 성호야 같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맘대로 2분의 1 곱했으니 다시 한번 뭐 해줘야 돼? 그렇지 2를 곱해줍니다. 맞죠? 자, 졸리면은 잠좀 깨고 그 뒤에 뭐 잠깐 나왔거든. 일어서서 됐든. 그래서 그 2 곱한 녀석은 어떻게 하고 뒤에 분배를 하고 2로 나눈 녀석은 그냥 2분의 1로 붙여두세요. 그 다음에 드려. 괄호 속에 있는 이 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다. a제곱이 두 개가 있죠. 2a제곱. 그래서 a제곱 하나만. 그리고 b제곱 하나, 마이너스 ab 하나. 뭐야?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이잖아. 두 번째 b제곱 하나와 c제곱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bc. 가지고 오면 뭐예요?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a제곱 하나랑 c제곱 하나. 얘랑 가지고 와서 c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식. 됐나요? 그 녀석들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 그럼 거기다가 앞에 몇 배? 건들지 않은 2분의 1배 붙여주는 거. 요게 너희들이 유일하게 하나 딱 외워둬야 되는 곱셈공식의 변형식입니다. 알았죠? 이거 말고 나머지는 외우려고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한 5개, 10개 더 외우시고. 알았죠? 그럼 그 외 나머지는 너희들이 공식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내가 이런 작업을 해놓은 거야. 합과 곱과 삼승의 합과 합. 그러니까 합과 곱과 삼승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공식이라는 얘기지. 얘는 차와 곱과 삼승의 차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 이렇게 바라보라는 게 변형식이 원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그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너희들이 방학 때 잘 해왔나를 먼저 보기 위해서 우리 반은 4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갑시다. 풀어보세요. 41번이에요.
저거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중간중간에 뭐 마플은 웬만하면 개념 정리들을 다 잘 해둬 가지고 크게 필요는 없을 텐데 뭐 가끔씩 내가 해 주는 증명 과정, 정리 과정은 필요하다 싶으면 앞에 포스트잇 있죠? 그거 해 가지고 붙여 두세요. 아까 유형 9번 공식 이거 변형하는 과정 요거 지금 내가 챕터에 써 놓은 거 이런 것들은 포스트잇 써서 잘 필기해 두고 일단 41번 문제 푸시고요. 가자. 그래서 요번에 1학년들은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월터반도 이제 좀 잘하는 애들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수업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가보자. 41번. 우리 5승 더하기 5승 교재에서는 있어 없어? 아까 곱셈 공식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근데 5승 더하기 5승 내가 일단 한번 설명했는데 한 번씩 들어본 적은 있지. 또는 우리가 처음 본다고 하더라도 만들어 갈 수 있지. 그치? 5승 더하기 5승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5승 더하기 5승 어디서 만들어요? 뭐랑 뭐를 곱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때 너희들이 이미 외운 사람들은 다 계속 말하지만 잘했다. 외운 대로 가면 돼. 근데 외우지 못했거나 혹은 까먹었을 때는 뭐 해주세요?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느는 형태로 정리를 하려고 힘을 쓰지 마세요. 알았죠? 5승 더하기 5승을 만드는 방법을 떠올리기만 하면 되지. 그게 뭐야? 5승 더하기 5승은 는으로 만들지 말고 얘를 만드는 방법. 5승을 만드는 방법은 몇 승과 몇 승을 곱하면 됩니까? 당연히 2승과 3승을 그렇지 곱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놈을 곱하는 과정에서 5승 더하기 5승이 나올 것이다. 에서부터 출발해서 얘는으로 기억을 합시다. 알았죠? 그럼 전개하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뭐다? 요들이 곱한 거랑 요들이 곱한 게 5승 더하기 5승을 만들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들이 곱한 거 A3승의 B제곱, 요들이 곱한 거 A제곱의 B3승. 둘 다 최저차항은 2차, 2차니까 A제곱, B제곱으로 묶어주면 남는 게 A 플러스 B. 그래서 5승 더하기 5승을 만들고 싶으면 이 공식을 떠올려서 얘를 구하고 싶으면 필요한 재료들이 뭐뭐뭐뭐 있다. AB의 곱과 AB의 합과 AB에 대한 제곱의 합과 3승의 합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에 주어진 게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럼 먼저 이 둘을 가지고 뭐부터 찾아온 다음에 A와 B의 곱을 찾아온 다음 징검다리 하나 찾고 그리고 걔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퐁당 누구 찾아주세요? 3승 더하기 3승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요 네 개의 식을 이용해서 5승 더하기 5승을 만들어 간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만들어 가시고 자 근데 5승 더하기 5승만 나오는 건 아니죠. 고쟁이와 마플의 차이는 이거야. 고쟁이는 5승 더하기 5승을 물어본다면은 고쟁이래. 마플은 고쟁이는 7승 더하기 7승을 물어볼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음. 자 간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다? 4승 더하기 4승. 그 다음에 또 뭐다? 6승 더하기 6승. 여기까지는 만드는 방법 자체를 좀 눈에 익혀두세요. 거기서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7승 더하기 7승 이런 것도 물어볼 수는 있다. 알았지? 자 어쨌든 4승 더하기 4승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음? 제곱을 제곱하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제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4승 더하기 4승이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도 4승 더하기 4승 는으로 외우려고 시간을 쏟지 말고 이 상태로 전개만 해보면 된다까지만 기억합시다. 항 두 개짜리에 대한 제곱식이니까 두 배에다가 둘이 곱하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6승 더하기 6승을 만드는 방법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 속에 뭐가 주어져 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져 있다. 그럼 뭐 해버리자? 전체 3승을 해버리자. 두 번째, 만약에 문제 속에 3승 더하기 3승이 주어져 있다. 혹은 이걸 구하는 게 더 빠르다. 그렇다면 뭐 하자? 얘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그때 각각 6승 더하기 6승이 나오고 6승 더하기 6승이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위에 거는 3승, 항 두 개짜리에 대한 3승 공식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묶어주면서 갈게요. 3, 둘이 곱한 거,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항 두 개짜리에 대한 제곱 공식에서 나온 거니까 2A3승, B3승. 됐죠? 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 이거 써놔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써두도록 하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몇 번을 푸시냐면 47번 풀어보세요. 47번이에요. 47번. 자, 이건 좀 지우고.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뒀으면 합니다. 뭐냐면 요거 뭐라고 바라보냐면 AB에 대한 전체 제곱, BC에 대한 전체 제곱, CA에 대한 전체 제곱.
그럼 뭐야? 일종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AB, BC, CA의 합에 대한 완전 제곱식. 그렇지. 거기서 등장한다는 거 한 번만 딱 들어놓고 잘 앞으로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해지는 게 뭐야 원래는? 두 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두 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두 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그러니까 이로 묶었다 치면 남는 게 뭐야? A, B 제곱 C, A, B, C 제곱, A 제곱 B, C. 그러다 보니 세 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임? A, B, C. 그래서 A, B, C를 묶어버리게 되면 이랑 함께 남는 게 뭐예요? A, B, C. 그렇지. A, B, C의 합. 요거는 한 번 딱 만들어 보고 나서 앞으로 기억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젠 잘 하겠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죠? 다 푼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얘를 물어본다는 말은 너희들한테 얘네 둘을 찾아오세요. 얘까지 해서 세 개를 찾아와 주세요. 라는 얘기고, 그때 필요한 게 그럼 뭐야? 아,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뭐 찾아오셈? X, Y, Z 좀 찾아와서 징검다리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얘를 찾으러 간다. 하나 더 있는데 X, Y, Z가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X, Y, Z가 아니라 X, Y, Y, Z, G, X 맞죠? 얘를 찾아주세요. 선생님 근데 이 세 개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아까 내가 말했던 X, Y, Z도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X, Y, Z를 잘 생각해보면 얘는 어디서만 나와? 그 제일 길었던 구분 공식. 어떤 거?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그지? 여기서만 만들 수 있는 게 X, Y, Z 아니에요? 그럼 이걸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을 모르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구조를 잘 보면은 X, Y, Z는 어디랑 곱해져? X, Y, Z의 합이랑 곱해지는데 합이 얼마라고 돼 있음?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은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된 거지. 그것까지 한 번 더, 그 한 단계 앞선 것까지 봐줄 수 있으면 더 땡큐. 알았죠? 자, 다음.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자, 별표 치세요. 유형 10번에다가 별표 치세요. 유형 10번. 유형 자체에다 별표점 쳐주고, 지금 현재 너희들은 53번을 좀 풀어주세요. 이건 유형 자체 별표, 문제는 53번. 뭐라고? 40만 원이라고? 요 따위에? 장난하냐 지금? 한 4만 원이면 사겠구만. 14야? 그럼 왜 40이라 뻥쳤어? 왜 14라 뻥쳤어? 40이라 뻥쳤어. 어이가 없네. 자, 가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됩니까? 자, 시작을 먼저 얘기 좀 해볼래요, 성호 씨? 어떻게 풀면 돼요?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내가 보러 갈게. 전개, 전에는 비슷한 애 전개, 전에는 그렇지. 자, 요거는요 처음 스타트를 잘 끊으세요. 예, 무조건 기억하세요. A, B, B, C, C의 합 이 형태 자체를 앞으로 눈에 익혀놔. 뭐 여기 있잖아. A, B야. 넘겨줘야지. E-C. 그래서 이 녀석을 다 바꿔보면 E-A, E-B, E-C. 알았죠? 요게 일단 가장 기본 세팅입니다. 그때 요 형태 자체를 눈에 익혀놔. 알았죠? 자, 어쨌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얘를 푸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승민이가 하고 있던 풀이 뭐? 전개형.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라고 생각해봐. 근데 x 자리에 2가 들어간 것 뿐이야. 뭐야? 2의 3승 마이너스 a, b, c의 합에다가 2의 제곱 플러스 a, b, b, c, ca의 합에다가 2의 1승 마이너스 a, b, c. 그럼 이제 각 대입해주면 답 나옵니다. 답 얼마야? 1번? 1번 1? 1 나온답니다. 알았죠? 이게 이제 기본 풀이.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은 이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풀이도 그 흐름을 좀 모든 사람들 다 기억을 해놔주세요. 왜? 우리 수학상 괜히 배워온 거 아니잖아. 뒷단원에 있는 내용으로 풀어보자. 그럼 뒤에서 이 녀석을 응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유형을 별표치라는 거야. 일단 첫 시작 E-A, E-B, E-C 만든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 저 형태가 X가 있다.
x-a다. x-b다. x-c다라고 생각을 해보아. 맞죠? 그리고 는영이 붙어있는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죠. 그럼 여기서 세 근은 뭐야? A, B, C. 그런데 이 녀석에 대해서, 세 근에 대해서 합과 두 개씩 곱한 녀석과 세 개의 곱은 주어져 있지. 근과 계수형을 살려서 3차 방정식을 다시 써보자. 합 2, 부호 반대.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 3, 부호 그대로. 일정의 계수로. 세 개 곱한 녀석 5, 부호 반대로. 그게 는영이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었다 치면 이 녀석의 근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 말은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여기다가 x에 넣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거랑 동일한 얘에다가 여기다가 이 넣어도 동일한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답으로 쓰면 되지. 8 빼기 8 더하기 6 빼기 5. 답은 1.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딱 푼다.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 솔루션 2를 살려서 보자마자 사실 바로 방정식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A에다가 2를 바로 넣었을 겁니다. 별로 오래 걸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 풀이까지 같이 좀 기억을 꼭 해놔주세요. 알았어요? 이 유형, 이 문제의 풀이가 2단원에서도 이걸 이용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며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것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게 나오며 고차 방정식에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풀이를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별표치라고 했던 거고 뒤로 넘어가 보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형 11번에 별표 7만원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일단 숙제를 풀고 나면은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곱셈 공식은 이 정도에서 끝이야.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 유형 4번, 5번으로 갈 거예요. 얘는 좀 지울게요. 자, 오늘도 아마 시간이 되면 할지 안 할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요 내용 일단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 성어랑 명어는 나랑 방학 때 하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나눈다, 나누었을 때, 나누면 등등등의 명칭으로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 다 나눗셈이라는 얘기지. 그때 몫이 QX라고 주든 몫에 대한 말 자체를 안 하든 나누어 떨어지든 나머지가 주어지든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든 어쨌든 나눗셈에 대한 명칭이 등장하면 너희들의 풀이는 딱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셋. 무엇을 쓸지를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식으로 수업을 앞으로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직접 나누는 거, 유형 4번. 근데 이건 나와 안 나와? 학교 시험에. 하나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고. 어떤 거? 유형 4번에 있는 것처럼 이 식을 예로 나누면 목과 쭉쭉쭉쭉 써나가면서 나머지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직접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문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봐야 빈칸초로 낼 거야.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아 먹으시면 되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접 나눗셈입니다. 무엇으로 나누든. 두 번째,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립제법은 개수만 따와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나눗셈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얘도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는 일종의 직접 나눗셈에 해당하지만 한계가 있는 게 얘는 누구로 나눌 때만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시간에 할 얘기긴 한데 이미 했으니 설명을 하자면 나머지 정리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나머지 정리의 원리를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어차피 나머지 정리 때 다시 할 거니까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들만 잘 들어봐. 나머지 정리의 기본적인 틀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에만 집중을 하는 것. 그래서 몫의 자리에 있는 QX를 날려버리기 위한 어떤 X 값을 넣어서 푸는 거지. 즉 몫을 구한다 안 구한다?
못 구한다. 몫을 없애버리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오로지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만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몫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정리 쓰고 있으면 멍청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 이게 주어졌고 이걸 물어봤다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평소에 문제 풀 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정리는 역시 사용을 언제 할 수 있다? 1차식을 나눌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2차 이상을 나눈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머지 정리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나머지 정리 배웠던 사람들은 알걸? 쌤 보면 알걸? 뭐라고 하고 있거든? 2차식 나눌 때 나머지 정리, 3차식을 나눌 때 나머지 정리, 2차식 곱하기 1차식을 나눌 때 나머지 정리 하면서 막 유형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을 텐데 아니야. 2차식을 나눈 거는 원래 나머지 정리를 부르면 안 돼. 알았죠? 나머지 정리의 풀이랑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놈의 풀이는 그 원리는 더 앞에 있음. 그거는 오늘 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푸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풀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거를 계속해서 너희들이 분석을 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번 학기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갑니다. 계속. 자, 그럼 여기에서 필기 해놓은 걸 내가 써놓은 걸 봤을 때 뭔가 차이점 보이나? 조립제법에서는 내가 x-알파라고 썼지만 나머지 정리에서는 1차식 나눈다. 1차식으로 쓴 이유. 둘의 차이는 뭐? 1차의 계수가 1이냐 아니냐. 조립제법은 기본적으로 x-알파, 즉 1차의 계수가 1인 걸로 나누는 겁니다. 2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누면 못 쓴다가 아니라 2로 나누거나 3으로 계수가 또는 x의 계수가 2분의 1인 걸로 나눌 때에는 뭔가 후작업을 좀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나머지 정리를 쓸 때는 어떤 1차식으로 나누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원리 또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좀 이따가. 알았어요? 물론 그걸 언급해준 건 나머지 정리 때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직접 나눗셈이랑 조립제법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뭐? 나누어지는 방식. 나누어지는 방식을 뭐 할 때? 알고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즉 fx를 무엇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서 fx라고만 주어져 있다? 두 개 쓰면 안 돼. 못 써. 개수가 주어져야지. 뭐 예를 들어서 1, 3, 마이너스 6, 7 이러면서. 그래야 직접 나누거나 조립제법을 쓸 수 있지. 개수를 모른다? 그냥 fx다? 쓸 수 없는 거임. 알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자 문제를 보자마자 자 이거 뭐야 2차식으로 나눈다 그치? 2차식으로 나눌 거니까 이 두 개는 아니네. 그럼 직접 나눌 수 있나? 아니야. 나누어지는 방식 fx가 안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다른 풀이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자 이번에는 1차식 나눈다 그치? 근데 방식 fx가 안 주어져 있네. 그래서 뭐야 나머지 정리 쓰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걸로 넘어갈 거야. 뭐 등등등. 계속 왜 그걸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눠. 2차식으로 나누면은 밑에 두 개 못 쓴다는 얘기야. 성호야, 자 5분만. 자 2차식으로 나눌 때라고 하면 이 두 개는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럼 직접 나눗셈을 쓰고 싶다. 근데 나누어진 방식 fx를 몰라. 그럼 뭔가 새로운 풀이가 하나 필요하지.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대체하는 풀이가 바로 뭐냐면 나눗셈의 관계식. 그렇지. 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름은 처음 들어볼 수 있다. 승민이는.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요 식의 이름이 원래 나눗셈의 관계식이에요. 요 식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이 식의 성질이 뭐다? 항등식이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시키지. 맞죠? 뭐 여기서 개수비호법 쓰든 수치대비법 쓰든 또 다른 어떤 다른 방식을 쓰든 등등등등 식변형을 하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쓰는 것들로 넘어가야지. 나머지 세 개의 풀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서 나는 특히나 쓸 수 있는 것들도 나눗셈 관계식을 특히나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외우라고 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그걸 이용해서 푸는 풀이들도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유형 4번에서도 나눗셈의 관계식 혹은 직접 나눗셈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누구 하나 풀고 잠깐 쉴까? 33번 하나만 풀고 잠깐 쉬자. 풀어볼래요? 33번. 자, 이번에 어때? 나눠지는 방식 fx를 모르는 상황에서 1차식으로 나눈다. 그때 몫에 대한 언급을 했다. 몫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얘 탈락.
나누어지는 당식 fx 모르니까 둘 탈락.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요거 쓰세요 밖에 모른다. 그치? 그래서 관계식을 쓰는 거야. fx를 누구로 나누셈? 4x-6으로 나누셈. 그때 나누었을 때 몫을 qx 몰라. 나머지를 r 역시 몰라. 그때 또 다른 어떤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또 다른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식의 생김새에 따라 문제풀이가 또 조금 달라진다. 자, 보기 들어봐. 이번엔 뭐 하고 있어? fx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주어지는 녀석은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알았죠? 크게 보면 그냥 식변형이라는 나는 하나의 유형으로 얘기를 해주지만 다른 유형에 넣어놓는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녀석은 나누어지는 fx가 바뀌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xfx를이라고 하면서 나누는 식을 변하지 않게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같은 문제야. 뭐? 식변형. 얘가 뭐니까? 항등식이니까 내 맘대로 양분의 x, y 곱해주면 돼. x를 빼줘도 되고 3을 더해줘도 됩니다. 2를 곱해줘도 되고. 맞죠? 그런 작업을 하는 거. 그렇게 푸는 문제가 하나 있는가 하면은 지금처럼 나누어지는 식 자체가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좌변이 변하면 안 되니까 뭐? 우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변을 가지고 장난쳐 주는 건 뭐야? 내 맘대로 편하고 싶어. 그래서 필요하다 싶어서 a를 더한다면 a를 빼주면 되고 내 맘대로 만약에 우변 전체에다가 a를 곱하고 싶으면 a를 다시 나누면 되지.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자, 가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x-2분의 3으로 나누는데 얘들아 그럼 x-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 이 목과 나머지라고 하면은 뭐야? 이 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원래식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4x-6이 갑자기 x-2분의 3이 됐대. 이거 왜 그래? 여기 있는 거에서 뭐를 뽑아냈다? 4를 뽑아냈다라는 얘기죠. 뭐하냐? 4를 뽑아냈다라는 얘기죠. 뭐하냐? 맞죠? 이렇게 해도 좋고 또는 4x-6 요식 자체에서 건들지 않아 나머지는 이 식 자체에서 뭐 해버리면 돼? 4분의 1 곱해주고 4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서 요 둘을 전개를 해주면 뭐야? 4는 그대로 있고 x-2분의 3이 되면서 qxr. 그럼 이제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치? 뭐?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 그래서 몫은 4qx 나머지는 r. 뭐 이렇게 식변형 하는 거. 이 식변형 이런 기본 문제들을 뭐야 졸라 쉽네 라고 하면서 대충 하다가는 나중에 고난도 문제에서 자빠집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얘기하자. 쉬었다 얘기합시다. 쉬운 문제를 풀 때 내가 천천히 설명하더라도 지겨워하면 안 된다. 다 이유가 있다. 알았지? 그거를 쉬었다 얘기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자, 수학상을 공부함에 있어서 당신들이요. 이번 시험만을 꼭 목표로 잡지 마세요. 알았죠?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능이잖아. 그죠?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내용 혹은 수능 칠 때 치는 내용. 수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 수1부터가 수능 범위입니다. 그러면 수원, 수투, 미적분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하겠지. 수능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다음 학기까지 배우는 수상이랑 수하는 지금 너네가 예를 들어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듯이 예를 들어서 완전 제곱식을 쓰듯이 기본 상식이 되어 있듯이 얘네들은 수, 원, 투 미적분을 풀기 위한 기본 상식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도대체 판별식을 쓰는지 왜 연립을 해서 판별식으로 들어가거나 근각계정을 쓰는지 또는 왜 너희가 저기 수원이나 수투를 풀면서 근의 분리를 사용하는지 등등등을 약간 기본 상식처럼 가볍게 너희들이 가지고 와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수학 상과 수학 하는요. 지금 이번만의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식 위주로 너무 유형 위주로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이번 시험은 잘 볼 수 있지. 근데 그게 2학년 3학년 때 돼서 그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일부러 수상하를 가르칠 때는 다른 과목들보다도 특히나 약간 원리 원칙 위주로
좀 너희들이 분석하는 식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그거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마찬가지야. 1학년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등부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보겠지. 맞죠? 중학교 때 90점을 받던 친구들이 95점을 받던 친구들이 고등부의 첫 시험을 보자마자 70점대로 뚝뚝 떨어진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도 그렇게 중학교 때 90점 넘게 받던 애들이 얼마나 많았니? 그지? 근데 고등부에서 70점 이상 비율 따져보면 중등 때 90점 이상이랑 비율 비슷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등 과정은 사실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1등부터 100등까지 300등까지 일렬로 쭉 너희들이 줄을 세울 이유가 없었어. 그냥 어느 정도 점수만 받으면 되고 A, B, C 나눠주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고등부는 달라.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1등부터 몇십만 등까지 줄을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물어보거나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자, 왜 90점에서 70점은 뚝뚝뚝뚝 떨어질까? 초딩 때부터 중딩 때, 고딩 때, 대딩 때까지를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자. 한 번은 최근에 들었던 내용일 거야, 명호나 성호는. 초등부는 너희들한테 수학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추론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뭔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론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하는 거. 첫 번째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두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왜 A가 양수일 때랑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푸는지에 대한 내용. 그럼 뭐 추론을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항상 드는 예시 버스. 버스에 사람이랑 강아지가 더해서 몇 명? 13마리, 12이라고 하자. 10마리를 하자. 10명 혹은 10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랑 사람을 합해서. 알았죠? 그리고 그 강아지와 사람들이 다리의 개수를 쭉 다 세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몇 개? 26개라고 해보자. 그때 초등학생한테 자 여기서 사람은 몇 명이고 개는 몇 마리게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다 뭐예요? 사람의 개수를 x라고 잡고 강아지의 수를 y로 잡은 다음에 그 더해서 10.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는 2개니까 강아지의 다리는 4개니까 그게 26이다 해서 둘이 연립하고 있어요. 이게 초등부가 푸는 거야? 이건 죽는 거아니야. 초딩들이 풀어야 되는 거는요. 28 정도로 좀 늘릴까? 사람과 개가 만약에 다섯으로 똑같다면 그때 다리는 얼마일까? 추론을 시작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이때 다리의 수를 세어보면 몇 개야? 10, 20, 30이 돼야 되는데 26. 다리가 더 적다. 그 말은 다리가 더 적은 동물인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 다음 추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만약에 6명이고 개가 만약에 4마리라면 다리 수는 몇 개니? 28개가 될 거야. 조금만 더 줄이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은 7, 개는 3.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 이게 초등부가 해야 되는 작업이야. 근데 너희들이 초등학생 때 뭐하니? 다 중등 선행 배우지. 그러다 보니까 추론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워하게 되는 게 바로 절대값인 거야. 내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내가 양수라고 추론을 해보기 시작하는 건데 못한다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중등 과정에서 고등부로 넘어오면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 자, 간다. 중등 과정은요. 공식이나 개념을 잘 외웠니? 외우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걸 물어보는 게 답니다. 즉 외운 공식을 사용할 줄 아니 또는 외울 줄 아니 정도 물어보는 게 끝이라고. 근데 고등부는 완전 다르죠. 자, 대학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 대학교라는 기간은 내가 공부하는 기간이라 학습 기간이라 그랬어? 연구 기간이라 그랬어? 연구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대학교 기간.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요. 4년 동안 전공 지식을 배웁니다. 그 배운 전공 지식을 통해서 하나의 연구를 하고 나오는 게 바로 대학생의 역할이야. 오케이? 연구라는 거는 뭐 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내가 나온 데처럼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과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고 건물을 하나 만들고 와요. 실제로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상의 건물을 하나 만들고 와요. 그게 졸업 프로젝트야. 예를 들어서 기계과도 약간 공대들은 느낌이 다 비슷한데 뭔가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 컴공은 뭐 예를 들어 게임을 하나 만든다던가 이런 것이거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수학과 물리학과다. 거기서는 뭐 하겠어? 하나의 논문을 쓰고 옵니다. 졸업 논문 들어봤지? 졸업 논문을 쓰는 것은 대학생이 학사 과정에서의 실력으로 풀 수 있는 어느 하나의 논문을 사용하고 와요. 실험을 하든 연구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거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 이미 밝혀진 걸 논문을 쓰니? 이미 밝혀진 건물을 만드는 거야? 아니잖아.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새로운 논문을 하나 작성을 하고 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야 돼. 즉 주어져 있지 않은 어느 답이 나와 있지 않은 어느 하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를 너희들이 스스로 하고 오는 거야. 일종의 서술형이지. 진짜 서술형. 답이 없는 서술형. 알았음? 그거를 하는 게 바로 대학 과정이야. 그럼 고등부에서 해야 되는 건 뭘까? 고등부의 최고 목표가 최종 목표가 뭐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수능의 풀네임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뭔데? 대학교 과정을 수학, 그 매스매틱스가 아니라 수학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시험을 해보는 거야. 시험을 보는 거지. 그래서 대학교 과정, 연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기 위한 게 바로 수능이라고. 그럼 고등부에서 연습을 해오는 거는 바로 그거야. 연구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즉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흔히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야. 그게 바로 고등부 과정에서 해야 되는 너희들의 작업인 거예요. 즉 중학생들이 고등부로 딱 넘어와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우리가 시험 이번 중간고사를 위해서 1000문제든 2000문제든 풀 겁니다. 뭐 500문제만 풀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문제를 풀고 나서 시험을 딱 보라고 하면 학원에서 시험을 보잖아.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냐? 예를 들어서 10번을 푼다. 10번을 풀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나 이거 전에 본 것 같은데? 이 생각부터 잘못된 거야, 사실은. 고등부 과정에서 나오는 시험은요. 새로운 상황을 직면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기억력이라는 게 있고 모든 문제를 다 새로운 상황으로 주면 그거는 10문제, 20문제를 못 풀지.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어떻게 20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새로운 문제를 풀겠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했던 문제들도 나오기는 해. 조금씩 응용이 되어 있는, 이미 응용되어 있는 녀석을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보자마자 실제 평소에 숙제를 풀 때는 나 이 문제 전에 푼 것 같아. 이 습관은 버리세요. 시험을 보는 실전에서는 1000문제를 풀었고 2000문제를 풀었으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시험을 푸는 동안에는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한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떠올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평소 연습 혹은 시험에서도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 또는 나 전에 이거 푼 것 같은데 어떻게 풀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바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처음 본다? 너희들은 뭐야? 건너뛰잖아. 아는 것만 풀었어요. 내가 시험 때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왔어요. 이게 제일 답답하. 왜 풀 수 있는 걸 왜 풀어? 못 푸는 걸 풀어오는 게 숙제지. 이해됐어요? 못 푸는 걸 발견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았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1 과정인 이 기초 베이스 가장 너희들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과목은 2학년,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내용에서 적절하게 너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단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몇 개의 단원들이 정말 쉬운 단원들이 몇 개 있어. 뭐 어려운 것도 있지. 나머지 정리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라던가 복소수라던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단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닌 쉬운 단원들을 설명할 때 너희들이 나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나 이거 풀 줄 알아. 풀고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설명한 거 잘 좀 들으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적용시키는 걸 잘 생각해줘라. 알았지? 너희들은 고1이 처음이지만 나는 고1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뭐 고2, 고3도 다 10년째 하고 있지만 나는 시험을 벌써 몇 개나 봤겠니? 내가 분석을 해보고 학생들을 몇 명이나 다뤄봤겠니? 그지? 그래서 너희들은 처음이니까 너무 함부로 그렇게 지금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속단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자 말이 졸라게 길어졌죠? 뒤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오늘 뒤에 다음 단어 나머지 정리 파트를 살짝 넘어가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단원의 이름은 교재에서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고 있지만 원래 이 단원의 이름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항등식까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가자. 항등식입니다. 자,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자, 좋아요. 좋은 말.
항등식의 정의는 등식의 한 종류로서 방정식과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맞죠? 방정식과 항등식을 약간 구분하듯이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볼래? 방정식은 뭐고 항등식은 뭐야? 방정식은 쉽게 말하면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 그리고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 알았죠? 이게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게 뭐겠어? 특정 x만 성립하니까 그 특정 x를 구해봐. 즉 특정 x의 이름이 근이고 문제는 근이 뭐니? 또는 근이 개수가 몇 개니? 근이 존재는 하니? 근이 실근이니 허근이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방정식에서 할 질문이라면 항등식은 뭐야? 성질은 뭐야? 성립. 모든 x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녀석이다 보니 뭐 하자? 식을 완성을 해보시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식을 완성을 해보시오. x를 찾을 필요는 없지. 모든 x니까. 어쨌든 이게 항등식의 정의.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바로 항등식의 기본 성질. 자, 항등식의 기본 성질 이미 당신들이 알고 있고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겁니다. 가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있고 이 녀석이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본다면 너희들의 풀이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b도 여보세요? 좀 들리게 얘기를 해줄래요? a도 0, b도 0. 이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 두 번째, 만약에 좌변에 ax 플러스 b가 있고 우변에 만약에 cx 플러스 d가 있다. 근데 이 식이 항등식이 된다. 그러면 당신들의 풀이에는 뭐가 나와요? a는 c랑 같다. b는 그렇지. 그래서 항등식의 기본 성질 한마디로 이렇게 해보자. 결국 양변이 어떻다? 양변이 동일하다. 똑같다. 이게 바로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의 정의가 있고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어. 그래서 항등식에서 물어보는 건 뭐다? 결국 식을 완성하세요. 항등식에서 내가 몇 개의 개수들을 정해주지 않을 테니 그걸 미정계수라고 부르죠. 정해지지 않은 개수. 그 미정계수를 찾아가 보시오. 그때 찾아가는 방법도 딱딱딱딱 정해놨어. 그게 바로 뭐야?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오케이? 근데 미정계수법에는 어떻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각각 뭘 사용해서 만든 방법이냐면 계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동류항끼리 계수끼리 똑같다라고 비교하는 즉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풀이고 수치대입법은 아무런 x나 넣어도 되니까 말 그대로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다 계수비교법으로도 풀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은 다 수치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또는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뭐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찾기 위하여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할까 계수비교법을 쓰면 편할까를 먼저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좀 더 너희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맞다. 얘도 모든 문제 적용 가능, 얘도 모든 문제 적용 가능하니까 둘 중에 뭘 쓰는 게 편한가를 따지는 게 맞는데 우리가 만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수치대입법은요. 특정 문제를 쉽게 하는 풀입니다. 그때만 수치대입법을 사용하지 그게 아니면 전부 다 계수비교법을 풀거든요.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기본 풀이라고 생각해놓고 수치대입법을 몇 개의 문제들을 쉽게 푸는 풀이라고 생각합시다. 목적은 딱 두 가지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다시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 자체를 이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찾기 위해서 둘 중 뭘 쓰면 편할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수치대입법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문제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까? 갑니다. 계수비교법의 대표적인 예시는 너무 쉽죠? 2x 플러스 a는 bx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라면 a는 얼마? b는 얼마? 그렇지. 그게 바로 계수비교법. 그런데 만약에 a x-1, b x-2는 3x 플러스 5다. 만약에 마이너스처럼 보이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 만약에 계수비교법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 좌변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야? A, B라는 식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돼요. 맞죠?
고등부에서 연립이라는 풀이는 좀 굉장히 싫어하는 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 많이 있기는 한데 연립이라는 거를 불필요하게 무의미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고등부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연립은 피할수록 가장 좋은. 참 깨고. 알았죠? 자,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이런 노가다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중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를 찾긴 찾는데 연립 없이, 즉 A만 구할 수 있는 X값, B만 남기는 거지. 거꾸로 얘기했네. 어쨌든 맞죠? A를 없애서 B만 남기는 풀이, 그런 X값 하나. 두 번째, B를 날려버리고 A를 구할 수 있는 풀이. 그렇게 쓸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게 일단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알았죠? 그럼 만약에 X에다가 내 마음대로 0과 1 넣으면 돼, 안 돼? 됩니다. 이렇게도 못 풀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필요한 연산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대입하는 게 바로 수치대입법의 목적이라고 부르죠. 그 생김새는 요 구조 자체를 딱 보자마자 기억을 했으면 좋겠음. 알았죠? 자, 그러면 수치대입법 대놓고 수치대입법 대놓고 계수비법의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자, 82번을 하나 풀어주시고요. 풀고 계세요. 내가 번호 써줄게요. 두 번째 89번. 두 개 빠르게 기기. 갑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숙제 얘기를 안 했네. 그러니까 당식의 연산은 모든 문제를 숙제를 안 냈습니다. 알았죠? 여기서 아까 설명한 것 위주로 해서 중요한 유형들 위주로만 숙제 내놨고, 그리고 항등식 106번인가까지를 내가 숙제로 내놨을 거예요. 첫 단어는 그 정도만 하고 뭐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이런 건 다 빼자. 알았죠? 그렇게 해서 1단어는 건너뛸 거고 약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어제든 풀이 해봅시다. 82번. 앞에 있는 선생님 말 졸라 많지. 내 누구야? 누구야? 갑시다. 자, 82번 항등식이 되도록. 자, 그냥 사실 이거 전개해도 답 나와야 안 나와요? 답 나옵니다. 계속 말하지만 답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전개를 하게 되면 막 A, B, C의 합과 막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불필요한 연산의 연립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너희들이 연립 방정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미준 3개짜리 연립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립은 가장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그래서 ABC를 좀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네. X에 아무 생각 없이 1, 2, 3 넣지 말고요. X에 뭐 넣어보는 게 가장 베스트? 일단 0 넣어보겠지. 맞죠? 좌변 얼마? 마 3. 우변 얼마? 빵빵 사라지고 얘네들. A, B를 사라지게 해서 C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풀이. 그게 바로 수치대법의 진짜 목적. 맞죠? 그 다음에 X에 뭐 넣어주셈? 1 넣어볼까? 그래서 좌변은 슉슉 2. 우변은 뭐예요? 1 넣었으니까 얘네들 사라지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죠. X-1. 그래서 쟤는 2B. B는 얼마? 1. 그 다음에 세 번째 X에 뭐 넣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는 왜 넣은 거야? 누굴 사라지게 하려고? 플러스 1, 플러스 1 있는 거. X 플러스 1. 그래서 좌변에 넣어주면 얼마예요? 7 빼기 3이니까 4. 우변은 뭐 나와요? 2A. A는 얼마? 2. 그래서 3개 더해주면 답은 얼마? 6. 3번이 되겠죠. 됐나요? 아무거나 넣는 거 아닙니다. 수치대입법은. 그 다음에 몇 번 풀라고 했냐 내가? 89번. 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B를 구해주세요. 자, 보고 들어봐. 이번에도 결국 항등식은 항등식입니다. 맞죠? 그럼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써줄 얘기, 나머지 정리 넘어가도 계속 써줄 얘기. 항등식이면 100%뭘 물어본다? 미정계에서 물어볼 거야. 그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시 한번 잘 좀 문제에서 확인을 하세요. 우리는 지금 AB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모르는 게 AB 말고 또 있어, 없어? 있죠. 뭐가 없어, 이씨. 모르는 거, 문제식에서 모르는 거. FX 있잖아. FX 물어봤니? 안 물어봤니? 문제에서 근데. 안 물어봤거든. 모르지만 구할 필요는 없음. 그래서 fx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 그래서 x에다 뭐 넣을 수 있음? 마이너스를 넣고 x에다 뭐 넣을 수 있음? 2를 넣겠지. 그럼 좌변은 무조건 뭐니까? 빵빵. 됐죠? 그럼 우변은 뭐야?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두 번째 a는 뭐야?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2b.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뭐 합니다? 연립을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연립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fx 구한 것보다 낫잖아. 왜? 계수비교법을 쓰려면 fx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 왜? 양변을 전개해서 동류랑 비교해야 되다 보니까 fx의 차수도 가늠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계수들이 뭔지 모르니까 pq 이런 식으로 미수 또 잡고, 맞죠?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해서 동류랑 비교를 막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수치대법이 쓰기 편하. 알았음?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항상 수치대법일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fx를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하기는 했지. 맞지? 근데 여기에 있는 fx 앞에 곱해진 2차 식이 생김새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계수비교법일 수도 있다. 알았지? 무조건 수치대입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계수비교를 쓸까? 수치대입법을 쓸까? 또는 수치대입법을 쓰고 싶다. 쓸 수 있을까? 아닐까?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 뭐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AB를 빠르게 A만 남기고 B를 없애고 B만 남기고 A를 없애고 푸는 풀이. 혹은 두 번째,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B만 구하고 싶다면 fx는 날려버릴 수 있을까? 그게 수치대입법의 두 번째 목적. 그게 아니라면 전부 다 계수비교법. 알았죠?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지금 바꾼 문제는 AB만 구하면 돼. 근데 AB만 구하고 싶다 fx를 날려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는 fx 날릴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수치대법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fx에다가 뭐 1차식이나 2차식 구해서 계수비교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 겁니다. 알았죠? 수치대법을 못 쓰니까 계수비교 이거야. 알았죠? 알았죠? 그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 너희들이 줌킬러를 풀 수 있냐 없냐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알았지? 너희들이 아직까지 줌킬러를 못 만나봐서 그런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또 뒤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유형 6번까지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유형 4번, 5번, 6번 3개 남았고, 자, 일단 먼저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몇 번이냐면 유형 5번인데 너희들이 먼저 한번 풀어볼래? 98번. 자, 98번 가보자. 자, 이거는 내가 좀 자주 설명하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번 들은 걸로 오늘 들은 걸로 중간고사 마지막 단원에서도 잘 써 먹어주세요. 뭐냐면 이것도 조건을 만족하는 항등식이라 돼 있어. 근데 아니 쓰지 말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써보면 무엇을 만족하는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항등식, 두 번째는 2차식의 최대 최소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2차식에서도 또 똑같이 기억하면 돼. 이 녀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라기보다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만족하고자 하는 조건식을 잘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되어 있을 수 있다? 지금처럼 xy에 대한 식. 그래서 y 느는 형태로 또는 x 느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놈.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바꾼 식을 항등식을 만들고 싶거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식에다가 뭐 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는 거야? y가 뭐니까? 2-x니까 y 대신에 2-x를 대입해서 항등식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야? ax 플러스 6-3x 플러스 b-4는 0. 그래서 얘를 a-3에다가 x로 묶어주고 플러스 2 플러스 b는 0. 근데 이 식이 뭐라고 했으니까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항등식이 된 거고, 항등식이니까 우변과 계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변에 빵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빵빵.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2라고 풀면 되죠. 자, 근데 이게 단가? 아니야.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 주어진 조건식이 뭐라고도 나오냐면 문제다. 어떤 분수식을 줍니다. 값이 일정하도록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xy에 대해서 어떤 분수꼴이 항상 일정하도록 이라고 잡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주시냐면요. 그 분수의 값이 일정한데 그게 뭔데? 몰라. 모르니까 우리는 k라고 잡으면 돼. 그리고 k는 상수. 그러고 나서 너희들의 풀이는 뭐가 들어가면 돼? 양면의 분모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항시켜가지고 항등식을 풀면 돼. 요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학교 시험에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조건식 만족 유형입니다. 알았음? 내신 문제에서는 바로 이건 밑에 문제에 있는데 여기 마플 시너지에는 98, 9, 100 전부 다 첫 번째 유형이라서 저 뒤에 아마 행복한 1등급이나 거기 아마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있나? 있네. 198번에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풀 때 그때 제대로 좀 풀어주도록 잘 기억하시고요. 알았음? 어떤 분수식을 주면서 누구의 값이 x의 값에 관계없이 또는 무조건 그냥 일정하도록 이라고 나오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k를 잡아서 항등식을 풀어줍니다. 알았지? 자, 다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유형 4번 마무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유형 4번에서 가장 베스트 문제 바로 92번입니다. 자, 역시 시간 드릴 테니까 풀자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같이 풀어갑시다. 자, 갑시다. 우변의 생김새를 보면서 잘 기억해 주세요. 가, 얘를 구하고 싶다. x에 뭐 넣어주면 돼? 1. 맞죠? 1. 자, 요 식을 보면서 대답해보자. 얘를 구하고 싶어. x에 뭐 넣어주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가끔씩 던져주는 질문은 방학 때 잘 외웠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방학 때 까먹었을 수도 있어. 이제 잘하면 되지. 알았죠? 그냥 자신감 가지고 크게 좀 얘기 좀 해줘. 그리고 나서 다를 푼다고 치자. 다는 잘 보니까 어때? 주어져 있는 이 개수들은 개수들인데 0, 2, 4, 6 짝수 번째만 물어보네. 그럼 이거는 x에 뭔가 하나를 뿅 넣음으로써 계산을 할 수 있는 놈이니 아니니? 그건 아니지. 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 필요해? 가나의 식이 필요하죠. 가나의 식을 뭐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더해주면 되겠네요. 라는 주어져 있는 개수들 중에서 홀수 번째 항의 개수들만 물어보네. 두 식을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끝.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얘네들을 물어볼까? 아니. 바로 얘만 물어보거나 얘는만 물어볼 거야. 그럼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1을 스스로 넣어주고 마이너스를 넣어줘서 둘이 더하든 빼든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A 빵부터 A1, A2, 3, A5, A6까지 중에서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개수는 딱 두 가지가 있다. 누구랑 누구 구할 수 있어? 뭐라고? A빵부터 A6 중에서 딱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개수 구할 수 있어? A빵, A1, A0이랑 A6 맞아요. A6을 구하는 방법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삼승해 주시면 끝납니다. 알았죠? 두 번째 A6. 거꾸로 말했네. A빵. A빵을 구하는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상수항을 삼승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x에 뭐 넣어버려도 돼? 0을 넣어도 됩니다. 둘 다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1의 삼승을 보자마자 푸는 게 더 빠릅니다. 알았죠? 근데 몇몇 문제들은 밑에 것처럼 x의 특정 값을 넣어서 구해야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A빵과 A6 각각 얼마야? 마이너스 1과 1 나오네. 그럼 A빵 A6를 물어보겠지. 그럼 이제 실제로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보겠어? A2, A4의 합, A6 합은 얼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 두 개를 찾아서 더한 다음에 A빵부터 A6까지 합을 찾고 맞지? 거기에다가 뭐 해줘? A빵을 빼주는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A빵과 A6를 다 따로따로 구해서 빼주세요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살짝 응용 버전 몇 번? 95번은 어떻게 풀면 될까? 일단 물어보는 걸 보니까 A1, A2, A3 뭔가 홀수 번째 만도 아니고 짝수 번째 만도 아니니까 x의 특정 x만 넣기만 하면 답은 나올 거야. 맞죠? 맞죠? 자, x에 뭐 넣어주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2 넣어주면 되죠. 맞죠? 오케이? 자, x에 2를 넣어보자. 2를 넣었다. 그러면 저는 뭐임? 4, 2, 1, 3? 3의 5승. 그게 뭐야? A빵? A1? A2? A10까지.
무조건 1을 넣어야 A1부터 A빵까지, A0부터 A빵까지 다 구하는 게 아니지. 무조건 1을 넣는다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녀석을 뭐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1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X에 2 넣어줘야지. 잘했어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니죠. 그래서 뭐 하나 더 구할 수 있어? A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빵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X에 1을 대입합니다. 이번엔 상수항을 가면 안 된다. 이거 그냥 1에 5승 하면 안 된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풀 수 있는 거는 전개식일 때, 92번 같은 문제일 때. 근데 92번과 95번의 차이는 뭐야? 얘가 X의 1승, X의 2승, X의 10승이 아니잖아. 전개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1의 5승은 사실은 뭐야?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10까지. 여기서도 상수항이 다 나오잖아. 그 상수항을 싹 다 더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게 1의 5승이고 지금은 뒤에 있는 녀석들을 없애기 위해서 X에 뭐 넣는다? 1을 넣어줘야죠. 그래서 얘가 빵 돼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져서 나오게. 알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최종 버전은 뭐겠음? A2, A4, A8까지. 하나만 쓰면 되네. 이런 거 물어본다. 어떻게 하면 돼, 너희들은? 먼저 X에 1을 넣어요. 넣음으로, 쏘리요. X에 2를 넣어요. 2를 넣음으로써 너희들이 구한 거는 뭐야? A빵, A1, A10까지 다 구한 거. 두 번째, X에 뭐 넣어요? 이번에는 0을 넣어요. 0을 넣어주면 나온 게 뭐야? A빵,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10까지. 두 식을 뭐 합니까? 더해줍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두 배에다가 A빵, A2, A10까지를 다 나와요. 거기에서 뭐랑 뭐를 A빵이랑 A10을 구해서 사라지게 해주면 되겠네. 맞지? 그때 A빵은 X에 뭐 넣어? 1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고 A10은 어떻게 구해? A10은 최고차항 여전하죠. 그래서 A10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유일하게 딱 하나 여기서만 X의 10승 나오니까 X의 10승의 개수 1의 5승으로 가지면 되겠지.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뺀다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네. 됐음?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오늘 한 내용 끝. 오늘까지 했던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심플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진짜 수학 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한 거에서는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 몇 문제 정도 나오게? 정말 많아야 2개 정도. 오케이? 너무 쉬워가지고 여기서는 할 만한 게 없고 그래서 우리 교재가 쉬운 거 결코 아닙니다. 마프 시너지는 학교 시험보다 어려울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완전 기초 문제는 거의 없는 상태거든. 센 A단계 이런 거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여기는 첫 단원이라서 좀 많이 쉬엄쉬엄 해본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반도 약간 화목반처럼 진도 어느 정도 속도 내서 나가면서 좀 단원이 마무리되는 뭐 일요일쯤 돼서 나머지 정리 어느 정도 빨리 끝내고 나서 좀 심한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좀 보여주는 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나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최소 중필력급 이상의 문제를 좀 만나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할 거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숙제는 다항식의 연산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중요 단원, 중요 유형 위주로만 좀 내놨고 행인에서도 몇 개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쪽에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싹 다 내놨어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플 시너지 교재 다 푸는 게 이제 숙제가 될 겁니다. 알았죠? 카톡 잘 보고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잘 가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요.